지난 10월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에이펙 정상회의. 21개국 정상이 모인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각인시키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세계를 사로잡은 K-드라마, K-팝, K-푸드까지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호감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는데 오늘 정부는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 대국으로 가기 위한 관광 혁신 3대 전략을 발표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관광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 그 청사진을 위한 정부 지자체의 노력과 해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살람알레이쿰. 저는 이집트에서 온 오마르입니다. 헤이, 저는 스웨덴에 온 서마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오마르 씨와 소마 씨가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들을 소개해 주기로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장소는 바로 한강 선착장입니다. 오마르 씨의 안내로 들어간 곳, 평범한 편의점 같은데요. 근데 편의점 우리 집 근처도 있는데. 편의점 특별한 거 아니고 나만 믿고 따라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가 있어? 라면. 어? 아니 라면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진짜 끝까지 나만 믿고 하나 골라와. 나는 여기 바로지. 이거. 오케이 좋아. 나는 너는? 난 이걸로. 오. 최근 해외 SNS에서 한국 라면을 즐기는 외국인들의 라면 챌린지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고른 라면을 계산한 뒤에 선착장 2층으로 올라가는데 우와. 따랑. 여기 우와. 공간이 진짜 있는데. 예쁘다. 창밖으로 한강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라면을 주제로 한 문화복합경 공간이며 뻥 뚫린 한강뷰와 함께 라면을 보다 이색적이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최근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동향을 보면 한강 라면 자체가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관광객들의 동향을 보면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한강라면 즐기는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졌는데요. 저희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한강 선착장에 해피함양 라면 가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강 라면 체험에 들어갑니다. 먼저 면과 스프를 넣고 체험 공간에 마련된 조리기에 용기 바코드를 인식시킨 뒤에 조리 시작 버튼만 누르면 물량과 조리 시간을 자동으로 설정해 맛있는 라면을 끓여줍니다. 여기에 활용점정, 달걀까지 넣어주면 바로 세계인들을 홀린 K-라면이 완성됩니다. 와, 진짜 맛있다.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먹는 K-라면의 맛, 더욱 좋을 수밖에 없겠죠. 진짜 잘 먹었어. 고마워, 진짜로. 너무 맛있었어. 요즘 한강은 K-드라마 많이 나오잖아. 그치. 나도 많이 봤어. 그 사람들이 K-드라마에서 여기 한강 보고 뭐 라면도 먹고 같이 그 커플들이 특히 맞아. 방문하는 고객 10분 중에 2명에서 3분 정도는 외국인 관광객일 정도로 점점 더 한강 라면을 즐기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층 편의점 공간과 2층 라면 공간에 있는 POP물들은 모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라면의 인기는 수출 통계로도 입증됩니다.
2023년 라면 수출액이 9억 5,2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더니 2024년엔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속성을 담보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K-푸드, 먹거리라는 게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에서 가서 직접 뭔가 맛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 이전에는 표면적인 관광에서 실제 체험하는 관광, 체험하는 관광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속성을 담보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K-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된 한국의 김밥, 떡볶이, 매운 컵라면 등은 이제 세계적인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를 통해서 우리 K 콘텐츠를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엔데믹이 되면서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것이 올해 역대 최고의 외국인 방문객 숫자를 기록하는 기폭제 역할이 됐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가까운 사례는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실제로 영미권을 중심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상에 나와 있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장소를 방문하는 모습들이 확연히 보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K 콘텐츠와 관광은 선순환 관계에 있다. 그래서 한국에 또 와서 채 알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접하게 되면 다시 또 SNS나 영상 콘텐츠를 또 접하게 되면서 또 다시 또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 고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소마 씨가 소개할 외국인들의 관광 명소, 바로 성수동입니다. 와, 사람 엄청 많네. 그치. 여기 월요일인데 그래도 사람 아니 맞아, 월요일인데 사람 이렇게 많고. 팝업 스토어 너무 많고 커피숍도 많고 맛집도 많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와. 진짜 핫플레이스네. 맞아. 최근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패턴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관광 명소였던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의 방문객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성수동은 무려 69.8%의 놀라운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서촌, 홍대, 망원동 등이 젊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아 끌고 있습니다. How did you find out about Seongsu? Well, basically, I do a lot of search on social media platforms, Yeah. Instagram, TikTok, etc. Yeah. There are a few people that I follow, and I saw them in this area, Uh-huh. and they come to Seoul, so that's how I found out. And like compared to other areas that you've been to, do you think there's something special here? Yeah, this is more like very aesthetic, and in terms of design, it's a lot different than I think more touristic areas in Seoul. Yeah. So that's very nice, and a lot of trendy people. Yeah.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현재 굉장히 좋아하는, 또 즐겨 소비하는 그런 공간을 가서 한국인 젊은이들이 소비하는 것을 함께 느껴보고 싶다, 함께 체험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홍대나 성수동과 같은 히플레이션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연계가 되는 것이죠. 성수동에 간 오마루와 소마 씨가 홀린 듯이 들어가는 이곳. 바로 전국에 매장을 둔 헬스앤뷰티 대표 브랜드로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함께 판매하는 전문점인데요.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급부상하면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무려 82.7%가 찾았습니다. Do you like the colors are so pretty? 미국 백악관 대변인부터 메이저리그 선수의 부인들, 그리고 영국 전 총리까지 방문하면서 이곳은 명실상부한 K-뷰티의 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관광산업이 잘 된다면 결국 GDP의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관광이라는 게 예전에는요, 한철, 일회성 등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K 문화 자체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확산되면서
이 연속성이 다시 한번 담보되었다는 것이 이제는 관광이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 일회성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산업이 역대 최대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급감했던 관광객 수가 빠르게 회복돼 2023년 500만 명을 넘어섰고 2024년엔 754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649만 명. 이는 지난해 관광객 수인 754만 6천 명의 86%에 달하는 수치로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또 한 번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국가 목표로 정했습니다. 최근 K컬처가 유례없는 인기를 끌면서 우리가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는 1,600여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해서 33조 원을 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우리는 2030년에 지금보다 1,000만 명이 늘어난 3천만 명의 관광객과 75조 원의 소비액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예, 방한관광객 3천만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시 한국을 찾고 싶으실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매력적인 콘텐츠와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수도권에 편중된 방한관광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제2, 제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설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K컬처의 인기를 방한 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또 고부가 시장을 육성시키기 위한 마이스와 의료 관광도 계속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 그 목표 달성의 핵심 열쇠는 바로 중국 관광객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 1위 국가인데요. 올해 1월부터 9월 기준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면서 중국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우리 관광 산업의 흐름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3인 이상 단체로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최대 15일까지 무비자로 한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비자로 한국을 오려면 7일 전에는 명단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 명단이 모든 서류를 다 스캔해서 입력을 해야 되고 문체부에서 그걸 또 체크해서 명단을 사인해 주는데 그게 5일 기간이 또 걸려요. 여행을 가려고 하면 적어도 2주 전에는 준비를 해야만 여행을 할 수 있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비자라고 하지만 비자는 받아야 돼요. 3인 이상 해서 비자를 받으면 되는데 손님들이 그 여권도 필요 없이 그냥 파일에 명단만 넣으면 하루면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단체도 많이 늘어났겠지만 무비자로 인해서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에 일을 보다가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우리 뭐 이번 주말에 한국 갈까 하면 진짜 명단만 입력하면 24시간 안에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손님들이 엄청 편리하게 한국에 여행을 올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인 방한객 수는 25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중국인 단체 관광 무비자 시행입니다. 정부가 9월 29일에 이 제도를 시행한 것도 10월 초 중국의 국경절 장기 연휴를 겨냥한 건데요. 제작진은 무비자 제도를 활용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开放免签以后，我觉得，现在来韩国很便利，然后呢也很方便了。原来就可能都经过要很多程序啊，包括时间很长。现在呢是非常便利，可能我们递交很简单的资料就来了。然后来到了以后呢，我觉得这个是促进了咱们两国之间的一个旅
拉动了一些经济的发展，对我们这种经济促进很有效。另外一个呢，就是我觉得咱们这种免签加强了民间之间的一个交流，对我们双方的一些认知偏差呢，是一个很好的一个纠正和帮助。然后呢，把这些双方的民间交流加强以后呢，我们两国之间的一些合作是一个很扎实的一个基础。 한 해 800만 명이 넘던 중국 관광객이 2016년 사드 갈등과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K-문화 열풍과 올해 시행된 단체 관광 무비자 제도 시행으로 올해는 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때 연간 800만 명이 넘던 중국 관광객. 2016년 최고치를 기록했을 당시 중국인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을 차지했고 면세점 매출의 70% 이상이 이들에게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一定要买的就是护肤品、化妆品，然后还有就是一些给家人带的一些纪念品。 한국이라면 화장품이죠. 예, 화장품은 제일 많이 사가고 그리고 특산도 있으면 김이라든가 그리고 저 인삼, 예, 다 빼놓을 수 없죠. 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사는 사람들 부쩍 늘었어요 이전보다. 예. 하지만 사드 사태 이후 2017년부터 중국 관광객 수가 반토막 나면서 관광 수입 손실만 46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특히 명동 상권과 중소여행사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관광객의 증감은 한국 관광 산업을 좌우해왔습니다. 숫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경제개발원 KDI가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사드 사태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810만 명에 육박했던 내국인, 즉 중국인의 방한객이 사드 사태 이후에 400만 명으로 감소했거든요. 한 절반 정도, 정확히 얘기하면 한 48% 정도 감소한 측면인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약 한 7조 원 정도의 순손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GDP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한 0.2%포인트 정도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에 중국인 방한객 수는 약 600만 명으로 이는 해외로 나간 중국인 전체의 약 4%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해외 여행을 하는 중국인의 수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중국인 1,000만 명 이상이 한국을 찾는다면 항공사와 여행사, 호텔, 면세점을 비롯해 식당과 관광 지역 상권 등 관련 종사자들의 취업과 생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합니다. 무비자 시행 이후 모객 속도는 확연하게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의량도 예전 대비 1.5배에서 2배가 증가되었고 비자 절차가 없어지면서 예약 전환율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그룹이 빠르게 결정되고 있고 확정되는 흐름이 강하게 체감되고 있으며 내년 3월 성수기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체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비단 서울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지방 도시들 역시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춘천과 원주를 제외하고 16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을 만큼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요. 강원도가 최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을 쏟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강원도만의 시그니처를 뽑는다면 우선적으로 강원도는 천혜 자원이 있습니다. 깊은 산, 그다음에 맑은 바다. 그래서 명상 치유가 쉬운 웰니스 관광 그쪽에 중점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로다가는 아시다시피 눈 그다음에 스키장 그래서 겨울 상품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저희들이 그 DMZ 관광이랑 그다음에 이제 치유, 힐링을 섞은 그런 상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특히 강원도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는데요. 한국 여행 중 강릉을 찾은 대만 관광객들. 안내 데스크에서 가고 싶은 곳을 정하자 지정된 기사가 택시로 안내합니다.
Where are you from? Taiwan. Can you speak English? Yes, a little. I'm a little. We just first take about 25 minutes from here. Okay? Yeah, thank you. 중국 분들이 가장 많아요. 중국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동남아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대만이나 일본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런 쪽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강원도의 외국인 관광 택시는 일종의 전세 택시입니다. 강원도와 춘천, 강릉, 속초시와 강원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상품인데요. ITX, KTX 등 주요 철도망과 시외버스 터미널 등 교통 거점과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관광 택시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접근성이 낮은 관광지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중소형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대중교통들이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택시를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고요. 만약에 오늘 코스를 그냥 일반 택시를 타서 또 내려서 또 택시 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대략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예. 그럼 그거를 지금 3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강원도의 외국인 전용 관광 택시 이용료는 3시간에 6만 원입니다. 이 중 강원도와 각 시가 각각 15,000원씩 지원해서 실제 이용 요금은 3만 원입니다. 일반 택시를 이용하면 약 15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5분의 1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Here is BTS bus stop. Okay. And then 주문진 비치. 관광 택시를 타고 온 첫 번째 목적지는 전 세계 K-팝 팬들의 성지 주문진에 위치한 BTS 버스 정류장입니다. 来这边5天，然后我们是来回坐高铁，好像就只有就是逛街，然后因为不想要看太多那种高楼大厦，所以这次就想要比较乡下的地方体验看看。交通的时间就是可以省蛮多的，因为公车好像都不太好等，这边的公车比市区的还要难等一点。 강원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강원 방문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통해 강원도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무비자 단체 관광제도 시행에 맞춰서 다방면의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해외 사무소가 지금 5개가 있는데 그중 3개가 또 중국에 있어요. 우리 관광사 따로 별도 나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지금도 이제 무비자 그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개별 관광객 중에 중국은 한 80%가 다 개별 관광객이래요. 그래서 SNS 특히 뭐 웨이브라든가 뭐 이런 중국 계통의 그 SNS 블로그 이런 데다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선진국이 대부분 경제구조상 보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입니다. 서비스업은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죠. 그 중에서도 GDP 대비 관광산업에 미치는 기여도 비중 자체가 8에서 10% 정도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한국의 현 주소는요, 그보다는 좀 못 미치는 4%에서 5%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것을 끌어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차치하더라도 전국에 수많은 먹거리와 문화, 놀거리 등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게 어떤 것이 있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컨텐츠화 시키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무비자 단체 관광 시행과 지역별 특화 관광 상품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대한민국이 진정한 관광 대국으로 우뚝 서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여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